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인컨설팅 이정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너무 반갑네요. 스타일리시해지셨어요, 더. 얼굴도 더 예, 잘해주시고요. 아름다워지시고. 네. 오늘 끝나고 좀 시간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 뭔지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도전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투라고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셨나 봐요. 네. 저희가 지난해 우리가 준비된 인재가 새로운 도전 기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도전이 있고 그러한 도전들이 어떤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 이어서 준비된 도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MC분들 블로그 같은 SNS 잘 활용하시나요? 안 하시는 걸로 블로그까지는 알고 아니고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요? 네, 하고 있어요. 오늘 페이스북 하세요? 네네. 왜 우리 서로 몰랐네요? 재호 씨도 하세요? 아, 전 안 해요. 안 하니까 모르죠. 저는 좀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저도 그렇게 부지런한 편이 아니기도 하고 또 이게 또 글솜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잘 활용하는 편은 아닌데요. 요즘 기업에서는 그 실제 인사 담당자들의 52%가 그 채용 자료로 이 SNS 같은 블로그를 면접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 인턴십 전형 중에서는요, 이 SNS 같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그 면접 전형 중에 속해 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라던가 블로그에 SNS 주소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떤 자료로 활용하는지 한번 보자면 한 스포츠용품 마케팅 부분에 경력 지원 채용 면접 시에 그 운동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과 관심 분야에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면접 시에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프리미어 리그라던가 국내 스포츠들을 예를 들면서 본인이 열심히 답변을 이제 준비해서 그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사 담당자가 미리 그 지원자의 페이스북이라던가 그 블로그를 다니면서 이 분이 그동안 그 자료를 놨던 게 음악이라던가 미술 등 좀 정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운동 쪽에 관심이 많고 스포츠 용품을 정말 잘 마케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리미리 그래서 이 SNS 관리를 잘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구직자의 SNS에 들어와서 성향을 파악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 10억 명이 말도 안 나오네요. 네. 10억 명, 10억 명. 억 명이 예. 이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혹은 블로그 등이 SNS가 인력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수 잣대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채용 시 구직자의 SNS가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94%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저 오늘 좀 반성이 많이 되네요. 좀 왜요? 자기 홍보를 위해서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사생활 좀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안 했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NS 잘 활용하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구직자를 위한 SNS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관심하에 스스로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랑 회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대외 활동으로 구분해 놓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품이 새로 나오게 되면 블로거들을 통해서 정보와 입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자신이 관심 있는 기업의 블로그 활동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제품이 새로 나오고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사와 그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분석 및 비교 등 회사와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자동으로 축적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이라던가 흥미가 있는 직무가 있다면 이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NS를 보고 이 사람이 인재다 아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뭘 보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네, 궁금해요. 일단 가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에 대한 홍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평소 언행이라던가 가치관 그리고 인맥 등 대인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라던가 혹시 사용하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올려놓어져 있는 글 보면 어떤 개인 관심사보다는 좀 퍼오기식의 글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댓글이 100개가 있는데 열어보면 크크크크크크크 이걸로만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 또한 뭐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가 엿보일 때 가산점을 준다라거나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드러날 때 혹은 관심 분야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가산점을 준다라는 답변이 순차적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일반인들에게는 SNS가 이제 단순히 친한 분들하고 이제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친분 도모 이런 느낌인데 구직자들에게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취업용 SNS를 따로 만들다라거나 혹은 뭐 SNS를 위장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SNS를 보유하고 있는 구직자 중에서 네. 절반 이상이 지원서 제출 또는 면접 전에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욕설 등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한다라거나 매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벼락치기 활동하기, 인맥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등을 다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제 한 친구는 대학교 때 3학년 때 수많은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지식이 낮다 보니까 본인이 튀지 못했던 것을 이제 느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의 활동이 끝난 후에도 이 친구는 해외 인턴십을 가는 그 다른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한 자동차 회사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본인이 해외 그 특파원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활동비를 따로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1년 동안 만족을 잘 하지 못해서 본인이 노력을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미국에서 취재도 하고 여행 중에도 메모하는 습관이라던가 사진 찍는 습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해외에 관련된 이 회사의 취재를 끊임없이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국내 1년, 해외 1년 그리고 회사의 그 멘토로 한 6개월 동안 활동해 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까지 받게 되면서 이 친구는 본인이 대외 활동을 했던 이력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회사에 인정받는 계기로까지 만들어졌던 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야,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대학교 생활하기도 참 빠듯할 텐데 네. 또 반성이 되네. 오늘 되게 반성하는 시간을 좀 반성의 날이네요. 많이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SNS를 잘 관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처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 취업엔에서 항상 모든 멘토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벼락치기라던가 혹은 취업 면접만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SNS는 본인 관심사와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를 쌓아놓는 것은 다른 구직자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직 분야가 전문직이라면 SNS를 통해서 전문성을 보여주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키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차별화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SNS 관리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해라 우리 취업엔 시청자분들에게 좀 팁을 주실 사항들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블로그 같은 SNS를 내실 있게 내용으로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얻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인터뷰 및 취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SNS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자사의 제품 및
이미지를 위해서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뷰 및 취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저 역시도 기업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가장 또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블로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을 때 너무 예의 없게 요청을 해오거나 혹은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어려운 시간을 내서 나갔는데 본인이 뭘 알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상태의 인터뷰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또 이제 막 면접이 코앞에 닥쳐서 본인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인터뷰를 활용하시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예시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그 인터뷰했던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친구의 지식과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의 인성을 평가하는 부분도 한 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인터뷰를 직접 나서게 된다면 스스로 본인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반 구직자들이 갑자기 인터뷰라는 걸 하게 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터뷰를 잘하는 노하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건 MC분은 인터뷰 자주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게 직업이죠. 네, 예, 혹시 예. 노하우 있을까요? 인터뷰요? 네.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역시. 주인공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역시 유능한 인터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대학교에서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이라던가 혹은 학생들이 블로그를 할 때 이런 직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직업인 탐색 인터뷰를 종종 실시하게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인터뷰 직업,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이라던가 내가 선택되어진 직업을 결정이 되었다면 인터뷰 사전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막연한 정보를 가져가는 것보다 스스로 먼저 공부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도 체계적이고요.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사전 조사는 뭐 직업 개요 조사라던가 인터뷰 대상 조사, 인터뷰 조사 항목 결정, 인터뷰 계획서 작성, 인터뷰 대상 및 일정 확인 등을 통해서 프로세스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인터뷰의 그 사전에 그 조사하는 그 네. 정보는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그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있는 한국 직업 전망을 클릭하시면 우리나라 대표 직업의 상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인터넷이나 신문, 친구, 선후배, 교수님, 직업훈련기관 등 학교 내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인터뷰가 가능한지 알아볼 때 무엇보다 전화 예절이라던가 예의 바른 커뮤니케이션 화법에 신경을 써야 하시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때 자신의 소개와 더불어서 인터뷰의 취지와 목적, 인터뷰 조사 항목, 그리고 인터뷰에 걸리는 시간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셔야지만 그 대상자 역시 무언가를 준비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SNS를 운영하는 것도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뷰 시 좋은 인상을 줘야지만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통화 혹은 첫 메일부터 항상 예의 바르게 언행을 해야 되며 인터뷰 시에도 뭐 녹음을 해야 되던가 혹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받을 때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늘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적절히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터뷰가 끝난 후에 인터뷰 감사 선물을 작게나마 준비하는 것도요. 상대방에게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항상 인간적인 그런 예의 참 잊지 말고 중요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오늘은 미리미리 준비하기 특히나 SNS 활용법과 인터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내용은 뭐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참 저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저 당장 다음 주에 인터뷰하러 갈 때 좀 이 네. 방법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의 바르게 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면 그쪽에서 더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